마지막 최종 선택의 날이 찾아왔고요. 아침부터 옥순을 상철님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뭐가 걸려 있었는지 알아요? 영수의 옷이 걸려 있었죠. 그거를 순자님이 갖고 갔다가 그걸 이제 돌려주고, 그때 이제 상철님이 옥순 일어났어? 뭐 했던 그랬다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좀 기다렸다 온 거예요. 순자님이 나갈 때 옥순 씨가 이제 뭐 머리하고 이랬던 걸 보면 조금 기다렸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르는 걸 듣고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래키는 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아까 굉장히 그 어릴 때 연애했던 그런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뭐 시작이니까 딱 어릴 때 순수했던 그 시절 썸 타던 사람과의 순간이 기억나죠. 오늘 최종 선택하는 날인데 어떻게 이때까지만 해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물론 망설이긴 했지. 여기서는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를 해. 이제 왜 미안해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할 때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누군가가 영식이잖아? 제가 개인 상담을 할 때는 조금 더 심해지고, 이렇게 공개 상담을 할 때도 가능하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상담을 한 사람을 위해서 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혹시라도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원하는 거면 거기에 맞춰서 난 행동 방침을 알려주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 종교인 같은 그런 선인의 삶을 살아야지. 누군가는 당연히 상처를 받는데 저런 생각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어. 그러니까 모두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장난꾸러기인 그런 옥순이죠.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선택하지 않아.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겠죠. 근데 내가 움직여서 누군가를 상처 주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상처를 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결과일 수도 있겠지. 프로 영식이 상처 주기 싫어서 99% 상철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옥순이었죠. 사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마음이 너무 아깝지 않나. 근데 옥순 씨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는 표현했지만 착한 사람인 거야. 옥순님도 일의 순서를 정해주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구분을 잘 못해. 또 누군가가 시키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래.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도 영식 씨를 상처 주지 않는 거랑 상철 씨에게 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우선순위를 따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상철님은 지금 옥수님의 마음을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 거죠. 상철이든 영수든 진정성 있게 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이랑 같이 나가서 알아보고 이러고 싶겠지. 옥수님도 이 망설이는 거는 선택하지 않고 나가서 좀 만나보면서 상황을 타진해보자, 그런 사람은 아니야. 왜냐면 그런 사람이었으면 마지막에 최종 선택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연애하는 것을 다시 와서 촬영하면서 남기지 않아. 그런 면에서는 옥순 씨도 진정성 있었지만 영식 씨에게 끌려간 거야. 그렇게 이제 상철은 아쉬워하죠. 그리고 옥순도 물어봅니다. 원래는 최종 선택을 하긴 하려고 했어? 최종 선택을 앞두고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옥순 씨는 아직 3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최종 선택 3초, 이거는 제작진도 굉장히 불편했을 얘기예요. 솔로 나라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그 우리가 몇 달간 지켜보고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건데, 그 피날레의 진정성이 자꾸 훼손되는 것 같은 말을 하니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없지.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 콤플렉스긴 한데 본인도 이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상처받을 걸 두려워서 내가 행복한 거를 추구하지 못하고 눈치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옥순 씨가 어쩌면 이런 이유들이 모쏠인 것에 영향을 미쳤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는데요. 누군가는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민인데, 그 안에서도 그러면 옥순 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2명, 3명,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 혹은 대학에서 그 안에서 옥순 씨는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성품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테니 최소 2명 이상 좋아했을 수도 있겠죠, 동시에. 그러면 옥순 씨는 누구도 만날 수 없었겠네. 물론 연애에 대해서 큰 의욕도 없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과 사귀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되었었겠네요, 그게. 나한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고르고 골라서 얘가 제일 나으니까 좋다고 거짓 포장하는 걸까? 이거는 연애에 대한 이상치가 높은 거지. 옥순 씨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방금 대학교 예시를 들었는데 대학교에서 2명이 동시에 좋아요? 옥순 씨는 누구도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한 명한테 조금 관심은 있지만 다 똑같이 대해. 그리고 심지어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대해. 그렇게 되면 거기 그렇게 관계를 맺다가 또 누군가가 또 좋았죠? 누군가가 또 옥순 씨한테 또 좋아한다고 고백해? 근데 걔도 똑같이 대해?
그러면 이제 옥순 씨는 이제 수집가가 되는 거야. 콜렉터. 어장에 이제 물고기들 모으는 게 되는 거지. 그런 평판이 생겨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옥순 씨는 억울할걸?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옥순 씨를 오해하고 그러면 옥순 씨는 또 경계심도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옥순 씨가 남사친이 많군요. 그렇게 남사친 군단을 거느리는 사람은 괜찮은 남자는 다가가질 않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어느 순간 어장주가 돼 있고 어장이 있으니 진정한 남자들이 다가오질 않아.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건 그냥 소설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상처를 얻었네요. 여기 나온 거 잘했네. 두 사람이 가장 큰 수혜를 얻은 사람이죠. 나는 밖에서도 그걸 잘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르고 좋다고 하는 거짓 포장. 그래서 밖에서도 어떤 진실된 마음을 잘 몰랐어. 그래서 아직까지 연애를 못 해본 거고. 그래서 밖에서도 판단하지 못한 걸 지금 여기서 며칠 만에 판단하는 게 맞나. 그게 이제 상대방 마음에 대한 끝없는 의구심인데, 옥순 씨도 이제 다가오면 이 사람이 진실이 아닐까봐. 일단은, 난 네가 좋아. 그러면, 좋군요, 좋군요. 그리고 처음에 영식 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도 그렇게 어른스럽고 다정한,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어쩌면 남사친들과는 다른 어른스러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고, 그래서 나는 좋은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밖에서 내가 원하던 이상형과 너무 다른 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철이 좋은데 밖에 나가서 다른 모습이야. 여기서 굉장히 밝고 대화도 잘 되고 사진도 잘 찍고 취미도 맞는 것 같은데 나가서 보니 사진도 안 찍고 말도 안 하고 막 이래. 그러면 이제 그것도 걱정되는 거지. 진짜 모습. 이거는 뭐 솔로 나라를 기준으로 했지만 상대의 진짜 모습이 다를까봐. 그래서 뭔가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어. 옥순 씨가 이 했던 말을 보면 지금 이거잖아요. 타인의 상처를 걱정하면 A보다 B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B한테 꺼져라고 못해. 그렇다고 A의 마음은 진심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오케이라고 말 못해. 모두가 평등해. 옥순 나라에서는 모두가 평등했던 거야. 옥순 씨는 정작 자기 자신의 진심에는 마주하기가 힘들었겠네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거고. 왜냐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맞나? 나는 옥순 씨를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잖아. 어쨌든 소설인데 옥순 씨는 엄하지 않더라도 조금 자잘하게 많이 혼나는 아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옥순 씨가 약간 자존감 자체가 조금 스스로도 판단하듯이 좀 낮은 상태이겠지. 아무튼 그래서 짜잘하게 자꾸 혼나고 그 아래에서 그래 나는 착한 모습을 연기하지 혼나면 안 되니까 좋은 모습이 돼줘야지. 근데 또 자기 안에 장난스러운 욕망이 있고 원하고 싶은 고집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또 하고 그런데 이 괴리 때문에 또 기대했던 어른들은 또 혼내고 그런 게 이제 짜잘하게 계속 쌓였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좀 많이 내려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가 착한 모습과 장난스러운 모습을 오가면서 착한 아이일 때는 칭찬받고 장난스러운 아이일 때는 혼나고 그러면서 일관되지 않은 어른의 모습에 좀 익숙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 또 그렇게 혼나는 게 기본적으로 깊게 깔려 있으면 그렇게 본인을 혼낼 수 있는 어른스러운 사람에 대한 익숙함. 그래서 어른스러우면서도 그래도 혼내지 않을 것 같은 다정함을 가진 영식님을 처음에 선택한 게 아닐까? 그렇게 뭐 생각도 드네요. 그 안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사람이 탁 나타나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 그동안에 나를 좋아했거나 좋아하는 것 같았던 사람들에게 전부 딱 냉정하게 다 선을 그어버리고 이 사람만 딱 만난다. 그게 타인의 상처 때문에 안 되잖아요. 지금 영식님도 못 잘라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뭐 3년 5년 친구로 지냈던 남사친들을 어떻게 잘라내.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상처 때문에 못 잘라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다가오면 내가 저렇게 멋있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리가 없어. 왜냐면 나는 그 사람도 나를 알면 결국 혼낼 뿐인 걸 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영식 씨는 어른 같으면서도 혼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 안오자나상이 되기 전에 영식 씨는 되게 인자해 보였어. 그 뒤에 나왔던 그 안오자나상 이후의 영식 씨를 보고 뭐 가해자 발언 이런 것들 무섭게 생각하면 안 돼. 상철 씨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 그런데 나는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했어. 이 중에서 제일 만나보고 싶은 사람, 밖에 나가서 한 번 더 연락해보고 싶은 사람. 뭐 부담 주지 않고 좀 가볍게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옥순 씨한테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 옥순 씨한테 저거를 더 무게감 있게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너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무게 있게 가는 것보다는 이 두 사람의 케미 자체가 조금 쿨한 케미잖아요. 가벼우면서 장난스러운 그런 이 정도도 뭐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쨌건 나가서 한 번 더 연락해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 선택할 거고 이렇게 이제 전날 슈퍼데이트로 1대1 데이트 1대1 데이트가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한 명 선택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나는 확실해. 옥수는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면 너긴 해.
그러니까 상처받는 사람도 그러면 결정된 거야. 옥순 씨 입장에서는 그런 남사친들에게 상처를 줘도 될 만한, 그러니까 주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상처를 줬을 때 내 마음이 아픈 게 10이야. 그런데 그걸 넘어설 정도로 대단히 좋은, 막 이 사람을 사귀기만 하면 정말 내 마음에 방금 이게 10이었지만 상처가 10이지만 이 사람을 사귀면 전투력 53만의 기쁨이 있어. 그래도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두 번째 타인의 진심 여부, 아까 이거잖아요. 두 번째가 올라. 이 사람의 진심, 그렇게 괜찮은 새 나타나면 이 사람의 진심 여부가, 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 리 없어. 나는 잔소리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럴 리 없지.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맴돌다가 그냥 모쏠로 남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모쏠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죠. 왜냐면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이제 남사친이 많다가 그러다가 어떤 새로운 사람 만나서 그냥 어장이든 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만나거든. 근데 옥순 씨는 그런 것조차 못해.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진짠가? 그 의구심이 드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장처럼 그 안에서 옥순을 남몰래 사모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장처럼 느껴지는 거고. 근데 옥순을 원망할 수는 없지. 옥순 씨가 그거를 뭐 악의적으로 한 건 절대 아니니까. 선택한다면 너라는 말. 거기서 이제 싱긋하죠. 선택한다면 그거는 의심할 바 없어. 상처는 일단 그걸로 됐어. 어쨌건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해 있는 건 맞으니까. 선택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망설일 수 있지. 상철 입장에서는 괜찮아. 왜냐면 이건 내 본 모습이야. 상철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내 본 모습이야. 그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옥순도 눈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내가 본 모습인 걸 뭐 괜찮아. 이 사람이 뭐 나의 진심 여부? 괜찮아. 나는 진심이니까. 시간만 있으면 돼. 이게 지금 상철 씨가 생각하면 조금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 근데 문제는 이제 최종 선택을 안 하면 이제 끝일 수도 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눈물이 터져 나오지만 어쨌건 이 사람이 나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상철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쁜 일이죠. 근데 나도 나를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옥순 씨야말로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깨지 못했던 틀을 깼네요. 그러니까 의외인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데 옥순 씨는 솔로나를 안 왔으면 연애 못했을 것 같아. 연애를 아니 못하진 않았지. 옥순 씨는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고 뭔가 연애를 해야 되나 하고 조급해지면 언제든지 주변을 둘러보면 남자가 있었을 거예요. 찾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게 솔로나라에 와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론 쉽게는 아니지만 잘 깨진 케이스가 아닌가. 상철 씨는 옥순 씨와 연인이 됐다는 면에서는 큰 수혜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정서적이나 어떤 선택을 하는 면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얻은 사람 중에 하나는 나는 옥순 씨인 것 같기도 해요. 상철님은 그게 일종의 자신도 모르게 생존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냥 그 외모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니까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나름 물론 이성들은 나를 이성으로 안 보더라도 동성들과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성에 대한 욕망은 올라가는데 실제로는 자신감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면서 연애가 늦어진 케이스인데 옥수님이 못소린 이유는 그래도 이제 막지막화가 되니까 잡히는데 상철님이 못소리였던 이유는 오히려 초반에는 이런저런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뒤로 오니까 더 잘 모르겠긴 해. 결과론적으로 맞춰보는 거지. 왜냐면 후반부에 보였던 상철의 이런 모습들은 같이 지내다 보면 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 처음에 가까워지지 못했다는 거지. 이거는 상철 씨 자신감의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근데 나도 나를 모르겠다. 그럼 저 믿고 따라오시는 건 어때요? 상철은 상철 나름대로 이제 계속 설득을 해요. 근데 이런 설득하는 걸 보면 상철 씨가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설득에 있어서 막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상철 씨가 이 말 자체는 텐션도 좋고 나쁘지 않아요. 편하게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노련하면 나를 만난다는 건 어때? 그래서 뭔가 만나지 않을 때 이 사람이 허전한 부분, 나를 만났을 때 그렇게 좋을 부분,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떠올리게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설득을 이 사람이 스스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면서 끌어와야 되거든. 근데 이제 상철 씨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청산유수는 아니지. 그러니까 막 분위기 띄우고 다른 사람 걱정하고 이렇게 이제 챙겨주고 그런 식의 화법은 있는데 뭔가 그 이성의 마음을 돌려보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뭐 노련하진 않으니까. 사람을 설득할 때 당근과 채찍이거든요. 내가 당연히 나를 선택한다면, 그리고 내가 나에게 그런 신뢰를 원한다면 나는 뭐 신뢰를 주죠. 내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만약 나를 최종 선택하지 않는다면 내가 부담을 주면 안 되죠. 거기에서 그만해야겠죠.
내가 아무리 솔로 날아와서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알고 지내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까였는데 계속 보겠어요. 어쨌건 채찍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이 사람에게 이게 끝일 수도 있다는 암시, 그리고 나를 만나면 나는 굉장히 마음이 진심이라는 암시, 이거를 이제 쥐락펴락하면서 가져야 이제 이게 당근과 채찍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실은 이게 상철 씨가 그렇게 못해. 상철 씨는 그러니까 이게 선택 안 해도 돼요. 그럼 당신의 뜻은 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존중합니다. 당신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눈물을 얹고 나도 거기서 멈출 수 있어요. 실은 그렇게 이게 일종의 협박이거든. 근데 이걸 협박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 어쨌건 상대를 존중하다고 너희 뜻을 존중한다. 오케이, 너희 뜻을 존중해서 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 의미가 전달돼야 돼. 네 인생에서 사라져주겠다. 일종의 이게 채찍이거든. 근데 상철 씨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냥 계속해서 어떤 당근을 주면서 하죠. 상철 씨가 성격 자체가 애초에 모진 성격이 아니야. 사람 자체가 좀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옥순 씨는 지금 이런 걸로는 근데 장점은 있어. 상철 씨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옥순 씨가 진짜 자기 솔직한 막 그런 말들을 더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무전기 이후로 카페 갔을 때도 그렇고 상철 씨가 이렇게 또 편안하게 해주고 그냥 모든 말을 그냥 다 들어주고 이러니까 되더라고. 옥순 씨하고 어떻게 보면 그치, 합이 맞는다면 맞는 거지. 상철은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없어질 수도 있다지.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 선택을 받아주세요. 당근과 채찍을 섞어서라요. 이거는 제가 협상 강의에서도 설득 강의에서도 항상 하는 기본적인 룰이지. 근데 이 채찍을 섞었을 때 어설프게 섞으면 사람이 되게 없어 보이긴 해. 내 말대로 안 하면 재미없어? 이게 말 그대로 동네 건달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 옥순 씨는 지금 확답은 못하고 상철 씨는 그냥 한번 믿고 따라오라 라고 플러팅 하는 거요? 라고 플러팅 하는 건데요. 둘이서 티키타카 아주 잘 되죠. 그래서 선택은 크게 중요하게 의미부여를 안 하는 게, 옥수님은 선택을 안 하고 싶기도 해. 왜냐면 실은 타인의 상처는 그 갈등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성향이긴 해. 선택은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게, 그게 타인의 진심 여부는 자신에 대한 믿음 없음, 잦은 비난 가정하다가 엄하다가 불안했던 친밀한 대상들의 기억. 네, 제 피셜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타인의 상처, 여기 지금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나는 총선택하고 싶은데 상처는 하고 싶지. 이건 난 너무 고마워.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시도해주는 거. 제가 상철 씨가 괜찮은 사람인 걸 떠나서 상철 씨가 총선택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총선택을 하고 싶은 건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상황 때문에 옥순도 복잡하고 상철은 옥순의 마음을 돌리거나, 그러니까 영식 정도로 이게 공포와 이 사람의 이득, 혜택을 오가는 그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왔딱 쥐락펴락 하는 게 영식급으로 상철이 하면 옥순 씨는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상철은 옥순을 믿었거든. 그래서 서사가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영식 씨 캐릭터를 떠나서 그리고 영식 씨의 성향도 여기 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것도 또 있고. 그래서 제작진이 4개월 뒤에 총선택을 굳이 넣은 것 같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이 사람들이 또 못소리니까 더 인생 첫 연애를 5일 보고 갑자기 연애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연애 그래도 대학교 와서 한 3, 4학년 되고 막 하고 그런 경우도 많지. 긴가민가 할 때는 원래는 가라고 배웠기 때문에, 고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신이군요. 그래서 마음은 사실 정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할지는 난 모르니까. 이번 기수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랜만에 보는 찐 로맨스를 본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상철 옥순이야 그냥 무해한 그냥 대학생 커플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재밌었고, 그리고 상철의 데이트 장면이 좋았던 게, 이게 특히나 이번 기수가 모쏠이라 좀 더 그랬는데 마음 확인하고 신뢰 나가서 그런 얘기 안 해가지고 그냥 마음 확인 이런 거 안 하고 말 그대로 어떤 취미 얘기하고 그런 대화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영수의 마음도 굉장히 오랜만에 영수의 문제를 차치하고, 문제 있죠. 문제 많은 사람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도 굉장히 마음이 진심이어가지고 참 오랜만에 이렇게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서 반갑다라는 느낌이었어. 그래, 이거 확신 금지 시켜야 되겠어. 확신 금지. 대화가 너무 이상해. 그리고 이거를 영식 씨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3초 바이러스를 이제 샘플을 완전히 완성해가지고 그게 영자랑 대화하면서 초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영식 씨가
영수에게 그 부분을 해명하면서 그게 이제 변이가 일어났지, 더 확실하게. 창밖을 뚫어져라 보고 있죠. 왜냐면 지금 이제 3초 바이러스를 이제 살포하러 가야 되니까요. 백신은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진정한 눈물? 그 야수를 인간으로 돌렸던 그 눈물. 그게 그렇다면 상철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사랑을 담은 눈물 한 방울. 그 창밖을 보고 이제 바로 갑니다. 여기서 옥수님 2번 부르는데 옥순 씨가 못 듣고 들어가요. 그렇게 뭐 잘 됐어? 하는데 상철은 물론 거기서 이제 밝게 하고 왔지만 조금 침울하긴 하지. 왜냐면 옥순 씨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선택한다는 말을 안 했거든. 겨울왕국에서도 눈물 때문에 그 안나가 녹고 미녀와 야수에서도 야수가 눈물 때문에 그 살아나잖아. 여기서도 상철 눈물에 옥순 씨가 정신 차리잖아요. 최종 선택이 끝나고 상철의 눈물이 옥순에 닿았지만 그래도 다시 선택을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완전 디즈니네 이거. 그렇죠. 광수 영철 서사는 건축학개론이었다면 지금 상철 영식 옥순의 서사는 디즈니였다. 이게 지금 이번에 진짜 온갖 콘텐츠들이 다 들어있네요. 솔직히 영자 영수 서사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어쨌건 이 서사도 재밌고 이번에는 그 새 서사가 다 재밌었어. 그리고 이 서사에 좀 깊이 들어있지 않은 뭐 정숙이나 이런 분들도 다 괜찮은 분들이라서 되게 재밌는 기수 아니었어요 이번에? 기생수도 있었고 이번에 뭐 처음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는 기수였어. 머리 받고 전략을 짜내다가 이거다 영자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이거다 하고 만들어낸 논리야. 그렇게 옥수님을 불러냅니다. 옥수님 3초 바이러스 맛 좀 보실래요? 근데 여기 옥순씨 나가기 되게 싫어해. 그래서 마음의 정리는 됐어요. 그래서 옥순은 만약에 내 선택이 누군가한테 뭔가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쉽게 결정 못하겠는. 쉽게 결정 못해? 쉽게 결정 못하는 사람에게 직방인 3초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지. 영식님은 어때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안 꺾이는 거야. 옥순씨가 사람은 착하잖아. 착한 면이 맞아. 그리고 또 장난꾸러기 면이 또 재밌는 면이기도 하고 옥순씨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인데 저 면이 또 주변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지. 근데 저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당장 옥수님이 만들지 않은 어장이 어느 순간 파져 있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잖아. 착한 사람이 상처 주기 쉽지. 그리고 상처받은 입장에서도 그 착한 사람이 준 상처에 갖다가 따질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일부러 준 게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안 꺾이는 거야. 지금 영식도 영식 나름대로 지금 마음이 안 꺾이죠. 아까 영철에게 조언도 해줘보고 그리고 영자에게도 조언도 해줘보고 그러면서 자존감을 올려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리고 계속 관계가 편하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같은 부산이고 사는 것도 가깝고 그래서 카페라든가 여기서 이제 옥순 씨 표정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제 압박받을 때 표정이 나오지. 어제 얘기했던 뮤지컬을 보러 갈 수도 있고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뮤지컬 같은 거는 이제 영식님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뭐 브런치를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오빠 동생 사이로 남더라도 사실은 계속 해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영식 씨는 오빠 동생으로 남아서 계속 해보다 보면 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광수랑 영식 씨랑 좀 반반 섞었으면 좋았을 텐데. 옥순 씨는 이게 옥순 씨의 이게 문제라면 문제인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잘 거절 못하고 그래 뭐 친구끼리인데 이 정도는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좋은 건 못해. 자기가 좋은 거 우선순위를 잃은 거야 실은. 이 최소한 연애에 있어서는 자신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거야. 여지를 주고 있잖아 지금. 그건 여기서 지금 영식 씨의 논리에 말린 거긴 하지. 근데 말렸다기보다는 그냥 네네 그렇죠 하면서 그냥 그 말에 그냥 따르고 있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남사친이 그냥 뭐 오빠가 뮤지컬 보여줄게. 그러면 옥순 씨가 그날 바쁜데요? 그래 바쁘면 언제 가? 이러면서 압박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옥순 씨는 간다고. 그런 일들이 잦아지면 연애할 시간이 없어. 연애하려고 사람들이 안 다가온다고. 덜 다가오겠지. 그리고 다가오는 용기 있고 괜찮은 사람, 뭔가 더 이상 어장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딱 넘사벽으로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을 정도의 넘사벽 사람이 나타나면 안 믿어지는 거지. 옥순 씨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예요. 근데 후반부에 본인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니까 약간 고구마 주기처럼 막 따라 나오는데 그 생각에 동의해요. 동의를 한단 말이야 지금. 카페도 가고 브런치도 먹고 그리고 뮤지컬도 보고 지금 동의한단 말이지. 영자님한테 조언을 해줬지만 어제 영자와 함께 연구를 해서 발견해낸 새로운 생명체가 있네. 최종 선택은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걸 대놓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한다고? 이게 전략가이면서도 이 헛똑똑이야. 영식님이 헛똑똑이야 그래. 이렇게 바이러스가 살포가 돼버려가지고
최종 선택은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 시청자들이나 방송을 내보내는 사람들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지. 아, 근데 물론 나는 솔로의 출연자지만 지금 방송을 찍고 있잖아. 제작진 입장에서도 상당히 스트레스일 것 같아. 솔직히 누구보다 가장 진정성을 원하는 게 제작진일 거 아니야. 또 출연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거를 대놓고 말했다는 게 뭔가 시청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환상을 깨지 않았나. 어떤 제작진이 원하는 진정성을 흐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 내가 준비한 것은 바로 이 3초 바이러스예요. 최종 선택은 카메라 앞에서 이거 3초 하는 것밖에 없다. 똑같은 워딩인데 그 앞에서 만들어졌죠.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서 최종 선택은 3초로 끝인다. 이 말 자체가 틀리진 않았지. 왜냐면 최종 선택을 하고 하트하고 그게 한 3초 보여주는 것까지는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인 거. 그러니 최종 선택 의미 없다. 그러니 최종 선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논리가 가잖아요. 근데 그게 3초 나온다고 해서 의미가 없나? 거기서 실은 논리가 좀 이상하지. 그리고 의미가 없다고 해서 하지 말라? 이것도 논리가 조금 이상하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옥수님의 마음을 또 편하게 해주는 거지. 여기서 선택을 안 한다고 해도 계속 연락을 할 거고 해야죠. 그러면서 영식 씨가 사진 찍는 거 유튜브에서 보고 배워올 테니까 너도 그게 부담스럽지 않으면 아이 그 앞에서 그냥 못 찍어도 좀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떠나가 버린단 말이야 상대는. 사진 찍는 거 그래서 사실은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갑자기? 그래서 내가 사진만 잘 찍으면 같이 갈 수도 있는 건가? 옥순 씨 자세가 상체가 굉장히 뒤로 빠져 있죠. 의자가 없는데도 뒤에 기댈 데가 없는데도. 그래서 일단은 나가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나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 영식 씨는 일단 여기에서 결론만 안 나면 그래도 2라운드가 있는 거야. 영식 씨 입장에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없었어요. 광수 씨도 넌 틀렸어. 당신은 틀렸어. 방법이 없어요. 영식 씨도 혼자 머리박 고민을 했지. 그러다가 영자랑 얘기하다가 이거다 하고 지금 한 거야. 그렇게 막 절대 악이라기보다는 약간 약하지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주인공들을 괴롭히는 뭔가 집요하면서도 지략형 캐릭터 약간 그런 쪽이지. 방법을 몰라서 저렇게 서툰 방식인데 막 그런 캐릭터인데 밖에서의 상황은 일단 영식은 어떻게든 2라운드로 이 결론을 끌고 가고 싶어. 여기서 밖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밖에서 상황은. 그래서 밖에서 만나보자. 3초 바이러스 감염돼서 일단 밖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옥순도 여기서 압박받기 싫으니까 눈앞에서 이 사람이 당신 말이 틀려요. 당신 밖에서 안 만날 거예요. 난 상철이 좋은데 그냥 최종 선택은 모르는 것뿐이에요. 영식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라고 말을 못해. 일단 영식 씨가 우리 오빠 동생으로 사이는 맞지? 네 맞죠. 그럼 오빠 동생 사이에 같이 카페 가도 되지? 네 맞죠. 그럼 우린 카페 가도 되는 거지? 네 그렇죠. 실은 이게 굉장히 모쏠들이 하는 3단 논법이거든. 지금 영식 씨도 연애 경험이 없이 지금 나이가 들어버리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 줄 알아. 진정한 AI는 옥순님이 아닌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싶었어. 자, 옥순 네가 말했다. 네가 말한 거 지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원래는 씨알도 안 맥혀. 원래 평범한 사람들은 뭘 지켜. 뭐 언제 볼 거라고. 그거 말거든. 근데 옥순님은 이걸 지키려고 해. 그래서 밖에서 충분히 만나볼 시간이 있다. 일단 2라운드로 가자 이거지. 저보다 다른 사람한테 더 마음이 있다는 게 눈에 보였으면 당연히 마음을 줬고 미련을 버려야 하는 게 맞는데 마음은 아직까지 안 버려지네요. 그래, 나는 이 시도 자체는 솔직히 응원해요. 난 이렇게 뭔가 마지막 순간까지 좌절하지 않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되게 응원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다만 저게 어떤 룰을 흔들어 버렸다는 게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지. 호감이나 이런 게 나가서도 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래서 이 이후에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사람이 상처를 선택하지만 못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나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근데 이 과정에서 영식 씨가 너무 뭐랄까 좀 치졸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버렸어. 그게 이제 조급해서 그런 거겠지만 나이에 맞는 그런 여유로움 그리고 다정함을 보이면서 갔으면 진짜 난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절대 상철에게 이렇게 쉽게 9대1로 내주지 않았을 거야. 실은 9대1도 하는 소리지. 10대 0이지. 근데 영식 씨가 일단 안 오잖아 상도 결국 조급하면서 일어났고 이 마지막에 이렇게 으쌰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것도 영숙 씨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급함이 드러났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영식 씨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단 말이야. 자꾸 영식 씨가 어떤 여유로운 농담을 못 하니까. 이게 뭔가 남초식 개그잖아요. 남자들끼리나 있을 때 하는 그런 개그. 야씨 내가 가해자가 됐어야 되는데 야씨 너네들 뺑이 쳐라.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거를 개그라고 인지를 못해 옥순 씨는. 그래서 마지막 기회 여기서는 이제 무전기 타임 그렇게 이제 남자 출연자들 여자 출연자들 앉아서
상철 씨가 먼저 말을 전합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깝다. 여기는 실은 제작진이 이걸로 혹시 어떻게 3초 바이러스를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나름 방역 대책이 아니었을까요? 좋아하는 감정이라 그런 것 같대.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 잘 통하는 거. 그래서 한번 믿고 같이 믿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대. 그래서 진심이다 라고 이따 얘기하자라고 이제 담백하게 마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아버지 등장. 옥순아, 내다. 앞으로 잘 먹고. 내 가슴속에 질투라는 단어는 평생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영식 씨가 진심을 다해서 말한 거는 오케이야. 어쨌건 질투는 공격 성향이잖아요. 너무 부정적인 게 항상 영식 씨에게는 디폴트인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영훈님이 영식님의 그 못생김 드립에서 이렇게 웃을 때 헌팅 포차 드립에 영훈이 피식할 때 왜 비웃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사람이 그냥 웃은 건데도 비웃는 거라고 판단하는 이제 이런 것들. 여기서도 질투,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 속에도 질투라는 단어가 깊숙이 숨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느꼈다. 차라리 이게 여기에서 겪었던 일들을 떠올릴 거면 처음에 네가 나에게 꽃다발을 전해줬던 그 순간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게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계속해서 곱씹어봤어. 너무나 그 순간을 떠올려보면 너무나 행복했다. 그래서 그걸로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행복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나를 다시 실수로라도 다시 선택해준 그 순간에도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실감이 또 더 컸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 근데 이 처음부터 질투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물론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잘라줄 수도 있는데 좋았던 순간들을 먼저 언급해주고 고마웠다. 이게 살짝 압박도 돼. 야,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자기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난 되게 안쓰러웠어. 실은 영식님을 보면서 이게 물론 제가 98년생이지만 영식님이 어쨌건 저보다 어리잖아요. 뭔가 뭔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 과거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약간 아저씨가 돼버린 것에 대한 회한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실은 영식님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인데 조금 안쓰럽긴 해. 아니 목이 메이는 건 오늘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이지. 나 지금 몇 시간째 떠들고 있는 건 줄 알아? 유튜브 보는 거에 그냥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야 돼. 그래서 늘 강인했어야 했고 냉정해야 했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식님의 말을 좀 해석하자면 나는 감정을 잊고 살았는데 너를 보면서 질투나는 감정이 떠오른 걸 보니 내가 너를 참 많이 사랑했나 보다. 그리고 나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나는 실은 내 감정을 실은 마주하지 못하고 그냥 강인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야 됐다. 내가 힘든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너를 통해서 사랑을 배운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영식 씨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난 늘 강인했어야 했고 능정했어야 했고 이거는 실은 옥순 씨가 듣기에는 뭐 이 말 자체는 감동적이고 상처 주기 싫다고는 하지만 또래로는 안 느껴지. 거리감은 확 느껴질 수 있는 말이지. 어머니에 대한 불효니까 후회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시간을 잘했다라고 그냥 규정하기에는 또 내가 너무 잃은 게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같은 걸로 뭔가 그걸 한 방에 역전시키고 싶고 또 약간 어린 지금 옥순을 만나서 약간 그게 마치 보답받는 느낌을 받았고 그랬다가 옥순 씨가 떠나니까 확 또 그게 좌절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내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라 상대에게 뭔가를 전달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영식 씨 응원해요. 지금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근데 이게 내가 늘 강인했어야 됐고 냉정했어야 됐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남들이 그래서 더 대우해줘야 되고 더 존중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 근데 이게 자수성가를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혼자서 이제 힘든 시기를 겪어서 이겨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남들이 보상을 해주거나 그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감정을 숨기고 살았는데 너로 인해서 질투라는 감정이 떠올랐고 질투를 통해 사랑을 배웠다. 왜 질투에서 배웠다고 그래? 내가 어쩌면 내가 오랜 시간 내 감정을 모르고 살다가 처음에 네가 꽃다발을 준 순간 나한테 감정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어쩌면 너를 통해서 좀 새로운 시작이 됐던 것 같아. 그 얘기를 해도 되잖아. 근데 여기서도 지금 영식 씨가 이 부정적인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것, 그리고 약간 자기 연민을 드러내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이 무전기 씬에서도 좀 드러나죠. 스스로를 좀, 그쵸. 꼬여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은데, 뭔가 다른 표현이 없나? 그래서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이후에 우리가 부산에서 향후 있을 만남과 기억들과 추억들이, 이 표현 자체는 이게 굉장히 세련된 문장처럼 보이기도 해. 옛날에 봤던 어떤 순정 만화의 대사가 생각이 났어. 향후 있을 만남이 기억, 추억이 될 때까지.
그냥 결정된 걸 결정된 셈 치자고. 음. 이후에 있을 기억들과 추억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시적 허용이죠. 근데 이제 옥순 씨는 저렇게 영식 씨가 상처받는 것이 이제 힘들죠. 그래서 이성과의 호감과 이성과의 즐거움으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성이잖아. 그쵸. 근데 우리 만나면 즐겁긴 하기도 하지. 그렇죠. 그럼 이성과의 즐거움이지. 그렇죠. 그럼 이성과의 즐거움이 유지되면 좋겠지. 뭐 유지되는 것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성과의 즐거움이 유지되는 관계가 돼야겠네. 근데 영식 씨가 이 말은 어쨌건 진심 어리게 전했는데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 연락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됐으면 좋겠다. 옥순 씨도 일단 힘든 것부터 빨리 처리하는 그런 성격이죠. 나를 많이 생각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교류 본인 안에서 여기도 가시나무가 한 그루 서 계시네요. 그냥 기회 정도로 할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 이렇게 해결했어. 지금 옥순 씨는 지금 극한의 집중력으로 잡아낸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린 거야. 지금 2번이나 정신줄을 잡았단 말이야. 만약 부모라면 얘가 내 앞에선 한다고 해놓고 뒤에선 딴짓하네? 얘가 나를 기만하느라고 느끼고 혼낼 수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잦은 비난 상태 옥순 씨가 겪었을 수도 있겠죠. 영식 입장에서는 지금 저 말을 들으면서 됐다. 얼마나 순간순간 이렇게 움찔움찔했겠어. 영식 씨는 이제 마지막에 저렇게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주는 걸 느끼고 씁쓸하지. 예, 옥순 씨가 뭔가 만날 듯 하다가 점점 그 말을 정제하는 그런 과정이 영식 씨가 만약 그런 부분을 캐치를 했다면 실은 되게 옥순이 나를 이렇게 밀어내는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 설계의 힘, 착한 애 컴플렉스 파트를 보시면 거기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나와요. 그 맥락 왜 그런지. 그렇게 나한테 호감을 표시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상철. 잘 통한 게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어. 미래를 앞으로 나가서 만나보자. 그리고 두 분 다 저에게 이런 경험을 감정을 하고 말을 못 마치다가 어떻게든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꿋꿋하게 말을 마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옥순 씨는 힘들게 무전기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금 무전기 대화를 했던 사람들끼리 이제 데이트를 하게 해줘요. 그래서 먼저 옥순과 영식이 데이트를 하는데 사실은 너나 나나 이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의 몇 프로일까? 진짜 모습이 다를까봐. 이 부분에 대한 옥순 씨의 걱정을 건드리고 있죠. 이 전략상, 대화 전략상으로만 따지면 영식 씨가 상당히 날카로울 때가 가끔 있어. 네가 상철 지금 선택해도 네가 상철에 대해서 얼마나 알 것 같아? 그게 상철의 본 모습일까? 네가 상철의 지금 낯설 세계에서만 보이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서 최종 선택을 서로 해서 커플이 되는데 성공했다고 쳐. 근데 나가서 네가 상철이랑 커플이 됐어. 나가서 다른 모습을 봤을 때 그거 참아내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가 쉬울까?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상철 얘기로 들었을까? 그래서 결정하기 더 어렵다? 근데 지금 영식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최종 선택하지 말고 나가서 나나 상철 계속 알아보면서 밖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결정을 하라고. 여기서 최종 선택해갔다가 나가서 다른 모습이면 그때 번복하면 너 우스운꼴 된다? 너 모쏠인데 여기서 괜히 첫 번째 연애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고 나가서 헤어지면 그게 무슨 꼴이야? 그게 지금 영식 씨의 지금 논리죠? 그래서 커플된 사람들도 한 두세 달 지나면 헤어지는 경우가 태반이고 네가 상철 선택해서 나간다고 해도 밖에 나가면 지금 그게 본 모습이 아니어가지고 나가서 헤어지는 사람이 태반이야. 나가서 두세 달만 있다가 헤어지느니 차라리 두세 달 나랑 상철 이대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 그게 지금 3초 바이러스를 지금 더 명확하게 더 주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옥수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 근데 바로 결혼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대부분 아니거든. 그래서 영식은 지금 영식의 논리는 그거지. 나가봤자 나가서 헤어지면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나가서 네가 커플이 아닌 상태에서 알아보면 오히려 너에게 더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근데 지금 옥순 씨는 그거에 대해서 또 수긍하지 않아. 그러니까 옥순 씨는 조금 더 불편하긴 할 거예요. 지금. 옥순 씨 입장에서는 이 정도 반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초행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복인 거죠. 근데 영식 씨 그치. 근데 여기서 알게 된 것까지도 좋은 거지. 거리가 가까우면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초행 선택 네가 하는 것도 좋지만 네가 안 하면 거리가 가까운 나도 자주 만날 수 있어. 그때부터는 좀 더 본 모습. 내 본 모습 좋은 거 많다. 원래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잖아. 응? 오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초행 선택 중요하지 않아. 나가서 나도 알아봐. 근데 여기서 이제 영식 씨가 그래서 좀 자세를 고쳐 앉죠. 지금 옥순 씨가 생각보다 호응이 좋지 않거든. 원래 옥순 씨면 네네 그쵸 아 맞아요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원래 옥순은 지금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뒤로 이제 자세를 고쳐 앉고 나는 이 이유가 더 궁금하다. 따라서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가는 그런 것들. 옥순 씨한테 책임감을 심어주려는 말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옥순 씨 입장에서는 뭐 굳이 영식 씨를 데려가야 되는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근데 기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가기에는 너무 답이 없고 이게 옥순 씨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일이지. 이제 옥순 씨는 핫한 데 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러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너무 답이 없고 근데 옥순 씨도 주말 말고는 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옥순 씨가 지금 영식 씨의 말의 대부분을 긍정하지 않고 있죠. 옥순의 말에 호응을 한다고는 하죠. 어떻게든 갈 수가 있겠지.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그쵸, 누가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실은 영식보다는 상철이지. 이 누구는 재밌고 같이 사진 찍을 때 즐거운 사람이랑 가면 뭐 다 좋죠. 근데 옥순의 차가운 표정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옥순 씨는 영식에 대해서는 실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옥순의 머릿속은 상철을 최종 선택하냐 안 하냐야. 예를 들어서 상철을 선택하지만 않을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괜히 또 영식 보기에도 그렇고 이미 내가 해온 말도 있고 이러니까 선택하지 말고 나가서 보면 되지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게 뭐 3초 바이러스의 위력이죠. 근데 여기서는 옥순 씨가 나름 영식 씨를 밀어내긴 했어. 옥순 씨 나름으로는 굉장히 선방했다. 두 번째는 이제 상철과의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좌식 카페네요. 그래서 어쨌건 아까 아침에 했던 얘기 대답 똑바로 못한 것 같아서 아침에 했던 얘기가 이제 최종 선택에 대한 얘기였지. 그래서 해보라고. 뭔지 잊어버렸네. 그래서 상철 씨는 그걸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마음에 대한 끝없는 의구심. 그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진심 여부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모습일까봐 그 두 가지였죠. 아까는 상철 씨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믿고 따라와 라는 정도로밖에 말을 못했어. 그래서 상철 씨가 자기가 좀 제대로 된 답을 못한 것 같아서 고민해가지고 답을 써온 거야. 그래서 끝없는 의구심. 그래서 한번 대화하고 나서 진짜 스며들었다.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다. 그리고 그거는 옥수님도 마찬가지죠. 이틀 사흘 만에 이런 감정이 가능한가 싶은데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가 느꼈던 편안함이 아닌가. 지금 상철은 그 진심 여부, 너의 마음이 진심이냐. 근데 이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지금 상철은 얘기하는 거죠. 굳이 내가 이 감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 감정이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특별함을 느끼는 이 특별한 편안함이 결국 어떤 네가 말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가 지금 상철의 말인 거지. 근데 뭔가 잘 맞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맞춰주는 느낌이랄까? 근데 상철은 나는 네가 날 맞춰주는 줄 알았거든? 근데 옥순 씨는 남을 잘 맞춰주지. 그래서 서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럼 세 번째, 진짜 모습. 밖에 나가서의 모습이 다를까봐. 그렇게 다르다면 이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영식한테도 이 얘기 듣고 왔거든. 초임 선택했다가 다르면 어떡할래? 하지 말고 나가서 만나보다가 결정하지. 이게 지금 아까 영식 씨가 했던 초반 화두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모습이 다르다면? 근데 상철 씨는 나는 원래 이성 앞에서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거든. 너랑 있으면 이렇게 본 모습이 나온다. 그렇게 오버하는 것 때문에 연애를 못했나? 너무 오버해가지고 초반에 이성적 매력이 어필이 안 돼서? 그래서 너랑 있으면 본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말장난도 치면서. 그러니까 상철은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와 너랑 있을 때 내 모습이 분명히 달랐는데 이렇게 이 모습이 내 본 모습이고 그것조차 너는 봤고 그것에 대해서도 좋게 보지 않았느냐가 상철 씨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본 모습이거든 사실. 근데 그래 보인대. 그러면서 영식과는 무슨 대화를 했냐. 그렇게 한숨을 쉴 거면 확실하게 거절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옥순 씨가 힘들어하는 한숨이 나오니까 나온 말이야. 그래서 원래 확실한 거절이 좋은 거야. 그렇긴 한데. 그래서 옥순의 고민이었던 내 선택으로 다른 사람이 받게 된 상처는 그치 이걸 적은 거구나. 1, 2, 3에 대한 각각을 다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그거를 신경 쓸 필요가 있나? 근데 옥순 씨는 선택을 하라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상철이 최종 선택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그러면 잠깐 선택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그래서 최종 선택 이 단어가 되게 크게 느껴진대. 뭐 못 살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겠죠. 어쩌면 이게 3초 바이러스의 위력 같아. 그 3초 이 하트 이게 다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못쏠들 연애가 두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정을 미룰 수 있는 그 새길이 마련되다 보니까 옥수님도 이 영식 씨에 대해서는 호감이 없지만 그 3초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뭔가 끌릴 것 같아. 근데 마음 가는 대로가 맞지 않나? 아주 입만 살았군요. 거절은 확실히 해야 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되고 제 마음이 선택을 할지 안 할지가 너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뭔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눈물을 흘리죠. 상처를 선택 안 한다 생각해도 슬프고. 근데 영식을 선택 안 한다고 생각하면 슬플까? 그게 슬픈 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서사까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자기도 왜 이런지 모르겠대. 보통 자기 감정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회피하면서 못소리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최종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결정의 순간. 이 피할 수 없는 결정의 순간이라는 단어를 피할 수 있게 해준 게 영식 씨의 3초 바이러스. 그래서 이 못솔들은 더더욱 달콤하게 느꼈고 결과적으로 초유의 연거풀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결정의 순간이 돼버렸죠. 이번에 와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았고 덕분에 저희 장점과 단점도 알게 된 시간. 여러분들이 사람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겸손의 표현이죠. 많이 아껴줘서 고맙고 너무 재밌었대. 최종 선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옥수님에게 하죠. 영식은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향후회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도록 끈끈하고 끈끈한 좋은 관계. 그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도 만나자. 한편으로는 밖에 나가서 만나면 되니까 최종 선택하지 말라. 그러면서 최종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근데 마지막에 선택하지 않는 것도 되게 그래. 근데 이것도 전략적으로 밖에 나가서 만나려면 선택을 안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영식 씨 입장에서는 부담을 안 주니까. 상철한테는 또 상철이 듣기 좋은 말. 거절은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 마음 가는 게 하는 게 좋은 거다. 이런 말 해놓고 최종 선택 안 함. 그러니까 결국 그 상철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 해주고 결정은 자기 맘대로. 옥순 스타일이죠. 근데 여기서도 확신이 있었으면 했겠지만 저한테 호감이 더 있다는 그런 확신을 못 느꼈어.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선택했던 영수와도 너무 비교되고 그리고 어떤 진정성 있게 해서 선택받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상철과도 비교되고 이번에 이제 워낙 그 진정성 있었던 두 남자가 이번 기수에 있어 버리니까 영식 씨가 상대적으로 더 가벼워 보여. 뭔가 이 사람이 가벼운 사람은 아닌데 뭔가 행동들이 그래서 5박 6일 동안 행동들이나 감정의 표현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옥순 씨는 제 자신을 알게 해줬고 깨달음을 얻고 간다. 그러면서 소형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딩크, 이 역시 영식 씨의 꿈은 이루어졌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 사람을 딱 대비시켜 주는 것 같아. 저기서 주먹 불구는 진짜 영식 씨도 아마 이불킥을 했을 거야. 자기도 모르게 나왔을 거고. 근데 이게 아무리 경쟁이어도 누군가의 불행이잖아요. 누군가의 뭐 불행까지는 아니어도 어쨌건 누군가의 슬픔이잖아. 그런 슬픔에서 어쨌건 화이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영식 씨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숨길 수 있어야지. 그리고 엄청 고민을 했는데 어쨌건 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편안함이 더 컸던 것 같아서 설렘을 느꼈다기보다는 그래서 편안함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선택을 안 했다. 그래서 연인이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좋은 친구로만 남고 싶다로 일단 결론을 내린 것 같았는데 저도 잘 되게 했었어야 됐는데 처음부터 많이 보내볼 걸. 근데 왜냐면 초반에 상철 씨가 정숙 씨랑 있었거든. 3일 동안은 정숙 씨와의 관계가 있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상철 씨도 그게 좀 후회가 되는 거고 이제 나가서 또 다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못 쏠 기수니까 나가서 두 번 잘해볼 생각 있나요? 상철은 당연히 있고요. 영식도 있는데 뭐 상철이었겠어? 근데 상철은 최종 선택을 하고 눈물이 터져요. 이제 그거에 이제 옥순 씨가 이때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 아, 내가 상철 좋아하네? 이걸 이때 깨달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그냥 나는 선택 안 할 건데? 아니 해 하면서 막 뭐 그냥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면 마음을 잘 모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나와 뭔가 거리가 생기는 거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내 가슴이 철렁해진단 말이야. 이때 이게 이게 등을 안은 게 아니고요. 이 자세는 뭐냐면 이렇게 울어서 안아주는 게 아니고 이건 물론 내세 해석일 수도 있어. 옥순 씨가 뭐를 중얼중얼했어. 말을 해줬어. 근데 귓속말로 하려고 하니까 상철 씨가 잘 들어보려고 이렇게 귀를 가까이 갖다 댄 거라고 나는 봤거든요. 그래서 막 스킨십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잖아. 근데 이 귓속말을 오디오가 땄어. 어딜 니네끼리 얘기하려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공개적인 거니까 안 하고 싶고 최연선택 안 하고 나는 나가서 좀 더 얘기해보고 싶고 2라운드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니네들끼리? 이게 아주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상철 입장에서는 슬플 수 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선택 안 해줬는데 그 2차 감염 될 뻔했는데 그래도 상철의 눈물이 옥순 씨의 감염을 이겨내게 한 것 같아요. 옥순 씨의 저주를 풀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옥순 씨는 상철 씨의 눈물이 마음이 아프죠. 이때 마음이 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 영식 씨 맞죠? 잠깐만요. 거기 떨어지세요. 최종 선택 안 했잖아.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떨어져.
누구 맘대로부터 떨어지세요. 이게 이제 최종 선택에 관련해서 이제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낯설을 위해서 좋은 법안이 마련됐다고 치고요. 최종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게 영식 씨는 이 지금 상철 씨를 어쨌건 경쟁자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자 앞에서 약해 보이면 안 되고 경쟁자를 어쨌건 전략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지. 너무 이게 세계관이 공격적이고 방어적이야. 모든 게 다 전쟁터인 거야. 영식 씨의 마음은. 그래서 상철이 뒤에서 혼자 울고 있어. 그렇게 입력된 로봇가 와가지고 이렇게 또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영수 씨가 되게 여기 이게 모성애가 있다니까. 근데 이 색이 쓰는 용어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사는데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지. 그렇게 왕자와 공주님은 다시 만났습니다. 자기라고 부르고요. 낯솔이나 이런 연프에서 너무 행복한 모습은 개인적으로 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뭐 힘들게 왔으니까 인정해줄게요. 돌아가는 길에 통화하면서 엄청 울었대. 엄청 선택에 대한 후회가 너무 커서 상철의 눈물로 바이러스가 치료가 되면서 정신을 차렸지. 그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놀리고요. 그래서 최종 선택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괴로웠는데 요즘 너무 행복하고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뽀뽀까지 하고요. 아주 그냥 말세죠, 말세. 향후 영식 씨는 그래도 많이 성장을 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영식 씨는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있냐는 말에 하고 있대. 서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 결혼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촬영 종료 12일 후에 연인으로 발전을 했네요. 그렇게 낯솔의 이 세 명의 서사는 참 흥미롭네요. 다시 이렇게 또 풀어보니까 진짜 그 로맨틱한 만화 애니메이션을 한 편 본 것 같아. 영식 씨의 서사도 좋았어. 영식 씨도 힘든 일을 겪어서 사연 있는 그리고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해야만 하는 방해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나쁜 놈이 아니잖아요. 영식 씨가. 그 이유가 있었잖아. 다 실은 영식 씨 나름대로 방법이 없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나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서사가 완성이 됐네요. 상철 씨도 계속 노력하고 그리고 약간 자기 주관이 자꾸 흔들리는 그래서 조금 바람 캐릭터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여주인공. 여주인공이 그 빌런에게 살짝 휘둘려서 그 남자 주인공과 연결이 안 될 것 같았지만 그 남자 주인공의 그 진심 어린 눈물로 여주인공이 그 저주에서 풀어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결말이 이어졌네요. 그래 오랜만에 뭐 이번에 0커플이었지만 그래도 한 커플이었던 걸로 그냥 기억해 줍시다. 네. 그리고 영식 씨가 아마 마음의 여유 상철 씨를 보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건 이번을 계기로 여사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또 여사친들이 있으면 또 여자에 대해서 또 배우거든요. 간접적으로도 배우고 그러면서 또 이성에 대해서 좀 편안함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람과 가보는 기회가 되겠죠. 영식 씨에게는 나는 솔로 출연이 물론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무전기 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현숙, 영호, 광수 이런 분들 좀 다 전체로 다 훑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현숙님 영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영호 씨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어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는 감사 인사하면서 이렇게 혹시라도 저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그런 거는 덜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어쨌건 현숙 이 말은 그러니까 갑자기 왜 미안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숙 씨가 나를 거절할 거지만 나를 거절함에 있어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만났던 분들과 좋은 추억, 좋은 방향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정리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영호야 너의 다정한 모습과 섬세한 모습이 되게 좋았거든. 그냥 딱 동생 대하듯이 하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만큼 따라가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나를 배려해줘서 그렇게 말해준 거 정말 고마워. 배려해준 게 아까 이제 그거죠. 미안해하지 마세요. 지구에 계신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고 고맙다고 느낄 때 고맙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걸 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근데 광수 씨가 말도 잘하고 뭔가 되게 유쾌한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가 그래서 그냥 농담처럼 육각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노 육각형이라고 농담을 했지만 뭘 이렇게 하나하나 따졌을 때 크게 빠지지 않는 사람이잖아. 이게 뭐 성격도 울어서 그렇지 성격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외모도 지금 안경이 좀 과하게 저 시력
뒤 도수가 높아서 그렇지 외모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직업도 뭐 좋고 실은 어느 거 하나 크게 빠지지 않거든. 근데 이 어느 거 하나 크게 빠지지 않는데 뭔가 그걸 스스로 많이 깎아먹고 있는, 그게 깎아먹는 가장 결정적인 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누구보다 가장 광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광수님 자신인 것 같아. 우리나 주변 사람들 광수님 안 무시해. 광수님이 광수님을 무시하는 거, 그거가 가장 광수님이 넘어서야 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육각형이고 지금 기생수의 도움도 받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고맙다고 느낄 때 고맙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죠. 오랜 세월이 지나 이 순간을 되돌아봤을 때 광수는 그치 착한 사람이지. 지금 이 순간에 결정을 내리기가 싫으니까, 결정 내리는 게 두려우니까 전에도 영숙님한테 뭐 10년 후에 만나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해야 돼. 광수 씨가 지금 이게 반성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에 영숙 씨랑 데이트할 때 또 망했네. 10년 후에 봐요. 영숙 지금 해야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할 때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근데 나는 못했다. 그렇고요. 어쨌건 영숙님에게 비쳤던 저의 모습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한심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광수님이 잘 안 되는 거야. 광수님이 그게 잘 안 돼. 그 영숙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영숙님이 이성적으로 매력 있는 이유는 어른스럽고 품위 있고 그리고 단정하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스럽고 그 품위 있는 그 부분에 광수 씨가 조금 쫄아버려. 그 쪼는 게 광수 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건 뭐 이성 경험이 없기 때문이긴 하죠. 광수 씨는 자기가 멋진 모습으로 보이고 싶거든. 근데 그걸 또 그렇다면 영숙 씨의 잘못이냐? 그건 아니지. 영숙 씨가 가진 누군가와 만났을 때 분명히 좋은 부분이고, 그게 또 영숙 씨가 가진 일종의 품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광수 씨도 영숙 씨가 좋은 거고. 근데 이제 광수 씨 입장에서는 좀 남자 취급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오해 혹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자꾸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한심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또다시 만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감자탕이 아니라 멋진 카페에서 즐겁게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자기도 이제 감자탕에 대한 반성이 있죠. 그리고 이게 라이브에서도 말했지만 감자탕,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건 감자탕이나 멋진 카페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광수 씨는 어떤 상황 파악이나 이런 거는 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메타인지도 되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고마웠습니다. 영숙 씨가 영철 씨랑 데이트를 한다. 그랬으면 감자탕 가서도 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갈 때도 크게 기대를 안 했을 거라고. 영숙 입장에서는 영철은 일단 이성 후보가 아니었고 광수는 그래도 이성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영숙 씨 입장에서는 광수 씨가 좀 기대를 조금은 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선택했던 사람이긴 하거든. 심지어 광수는 나를 선택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도 내가 선택했거든. 그런 면에서는 영숙 씨는 그래도 광수가 뭔가 이성으로서 좀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영숙 씨는.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수 씨는 잘 마음을 표현하고요. 좋은 사람. 이 좋은 사람 소리를 들으면 기생수가 이제 동면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광수가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서툴고 뚝딱대지만 진심을 다해줘서 고마워. 넌 좋은 사람이야.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해. 라고 하면서 이제 덕담을 해주고,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래서 그 무전이 감동이 많이 됐고,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마운 마음에 표현이 서툴러도 진심이 느껴져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번째 데이트죠. 광수와 영숙은. 광수 씨가 조금 더 이 기회를 잘 살렸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첫 데이트도 기회가 있었잖아.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쉬웠고. 두 번째 데이트는 기회가 더 있었지. 그렇게 영숙 씨와 광수 씨는 네 번째 데이트를 갔습니다. 그래서 광수 씨는 지금 다 포기한 상태죠. 실은 영숙에게 직진한다고 하지만 미안해서 더 못 다가가겠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이제는 내려놨었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만들진 않겠지만 나중에 우연히 만난다면 내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실은 근데 이것도 회피형이긴 해. 회피성이긴 해. 근데 이해는 합니다. 여기서 이제 미안함도 있고 더 다가가면 상대에게 무례함이라고 느끼면서 그럴 수 있는 건 맞는데, 광수 씨가 계속해서 나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서 그리고 상대에게 매력을 받지 못하는 것을, 그게 분명히 슬펐을 거란 말이야. 나름 노력도 했을 거고. 근데 자기 자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렇지 뭐라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좀 했던 게 아닌가. 마무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10년 후에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죠. 그게 일종의 마무리였지, 광수 씨는. 근데 아까 무전기로 고맙다고 했잖아. 그 무전기가 이제 마무리인 줄 알고. 근데 영숙 씨가 여기서
광수가 나를 좋아하는 걸 알잖아, 영숙 씨는. 광수의 진심을 알잖아. 그리고 광수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광수가 어쨌건 지금 여기에 낯설 세계에 왔을 때 영숙 입장에서는 육각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광수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뭐 광수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고마운 마음이야? 라고 묻는 거는 잠깐 너 고마운 마음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냥 네 마음을 솔직히 말해봐. 좋으면 좋다. 그리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말해. 라고 지금 영숙 씨가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영숙의 이런 말들이 광수 씨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광수 씨가 그렇잖아도 지금 마음이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숙 씨를 앞에 두면 영숙 씨가 막 웃고 장난치고 원래 되게 장난기 있는 사람인데 그게 너무 안 드러나는 게 좀 아쉬운데 어쨌건 장난기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좀 포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광수 씨는 이 앞에서 좀 위축된다고. 근데 고마운 마음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고마운 마음만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고마운 마음도 있는 거지. 근데 영숙 씨는 고맙다고만 얘기해서 정체가 뭘까? 그 마음이 궁금해지네 오늘은. 우리 벌써 네 번째 만남이야. 오늘은 네가 마음을 확실히 얘기해봐. 그래야 초용 선택이 안 되더라도 나가서 우리가 어떤 이성적 호감을 갖고 만나보든 뭔가 시도를 해볼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영숙 씨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수 씨는 대답을 피하지. 누구도 광수 씨한테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진짜 여기서는 되게 빠질 게 없는 사람이거든. 물론 뭐 좀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도 뭐 운다 이런 게 좀 하자라면 하자지. 근데 그거는 뭐 개선이 가능한 거고. 근데 이렇게까지 실은 다 접을 줬단 말이야. 근데 말을 못해. 내가 내 마음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 이렇게 되면 실은 영숙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마음을 몰라서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광수는 그게 아니잖아. 광수도 알아. 지금 영숙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광수 씨가 이걸 모르질 않는단 말이야. 근데 누구를 좋아해 본 적은 있잖아. 근데 여기서도 와 갑자기 왜 궁금하지? 근데 이것도 실은 너무 훅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광수 씨 입장에서는 너무 예상을 벗어난 느낌인 것 같아. 대답을 이런 상황에 처해서 대답 못하는 자신이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지고 한 번 또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순간 너는 그렇게 부족한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또 계속 비난하다 보니까 한 번 이게 일종의 발작 버튼인데 나를 무시하는 버튼이 스스로가 눌리면 이 버튼이 한 번 눌리고 무시당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존재가 내 안에 많잖아요. 내가 나를 무시하잖아. 가장 가까이에 있잖아. 걔가 가장 내가 타격받을 말로 나를 계속 무시해. 너는 이것도 못하는 인간, 이것도 못하는 인간 이러면서 나는 남자로서 부족한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에도 그렇게 타격이 더 큰 거야. 그러면서 영숙 씨가 한 번 더 기회를 줘. 부끄러워서 대답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서 대답 못하는 건지.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는 거라고는 생각해. 근데 혹시 좋아하는 마음이 아닌 거야? 라고? 아니면 이걸 함으로써 아니 좋아하는 그 두 번째는 아니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닌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걸 또 이 사람이 부인할 수 있는 것까지도 던져줬어.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워낙 엄격하고 워낙 대단한 부모여서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게 막 직업이 좋고 이런 건 또 다른 얘기죠. 아마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진 영숙 씨 앞에서 그 어린 시절의 광수가 더 나오다 보니까 더 주눅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굉장히 좋은 가정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아이하고 인터랙션 면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얘가 못 따라오거나 얘가 기질이 다르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거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운동도 열심히 해도 결국 내가 그 부모님의 속성을 가진 이성 앞에서는 똑같은 모습이 또 나오거든요. 그걸 한 번씩 그걸 결국 깨보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광수 씨는 영숙 씨랑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 자기 비난을 멈추는 거지.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죠. 무언가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 같으니까. 내 공격받으면 아플 거잖아요. 나 따위가 고백하면. 나 따위가 고백하는 거는 공격이잖아요. 그게 광수 생각이죠. 근데 영숙은 뭔지는 이해해. 그래서 영숙은 어떤데 마음이? 아니 본인은 마음 말 안 해놓고. 근데 영숙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생각해.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성적인 호감인지는 헷갈려서.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설레는 것 같진 않아. 근데 너를 괜찮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이성적인 호감이긴 할까? 영숙 씨도 광수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보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라는 말을 하고 싶겠지. 괜히 밑밥을 깔아. 특히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좋아해요 라고 한 것처럼도 들려. 근데 알지 광수 씨는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아예 그냥 세게 박아버려도 실은 이거는 맥락상 괜찮아. 그러면 영숙 씨 빵 터지면서 진작 말해주면서 농담하고 간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해도 되는 타이밍이야. 근데 이 타이밍에서는 실은 근데 이제 광수 씨는 좋아합니다. 그럼 저렇게 한 상태에서 광수 씨가 이제 그렇게 이제 딱 강하게 한마디 하면 실은 엉뚱한데 심쿵하지. 광수에게 이런 면이?
그러면서 나도 좋아요. 이것만 따면은 이거 예고해서 안 땄나 왜 안 땄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것만 땄으면 그치 이 말을 하고 싶지. 광수 씨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한 것도 인생의 처음이 아닐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공한 시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광수 씨의 알을 깬 순간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나 표현했다. 그래도 난 너 좋다고 말한 거다라는 얘기긴 하니까. 근데 활약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영숙 씨가 좀 포기도 빠른 것 같긴 해요. 뭐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뭐 됐어 하고 그냥 자기 일 하는 그냥 어떤 절실함이 없는 것 같긴 해. 광수 씨는 답답하죠. 우리 광수 애썼네라고는 생각할 거예요. 영숙 씨도 광수 씨와의 관계만을 생각해 보면 네 번의 데이트 마지막에도 진짜 마지막 순간에 광수 씨가 후회 없도록 실은 숟가락을 거의 입 앞까지 갖다가 줬죠. 이렇게 이제 광수의 고백. 영숙 씨는 하지만 선택을 하진 않죠. 우리는 알고 있지. 내가 가면을 썼다고 믿었던 모습이 어쩌면 내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나는 기생수 그 자체일지도. 기생수가 지배하는 그 순간에 나도 나인 건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내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수 광수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좋은 사람이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광수 씨의 자기 표현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 역대급으로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그 상대가 했던 말들 기억해가지고 그 말들 앞에다 배치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표현합니다.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통 이 정도의 멘트는 예를 들어서 낯설 사계에서 외계에서 그러니까 광수 씨가 스스로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는 멀쩡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잘난 사람이지. 잘난 사람인데 최종 선택을 영숙 씨에게 하고요. 그렇게 위풍당당. 이것도 연출이지 근데 저렇게 연출해도 노력하는 것 자체는 좋죠. 멋있는 것 같아. 영숙 씨는 행복하소서 그리고 선택을 하진 않죠. 광수 씨는 흔쾌하게 박수를 쳐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광수가 어쨌건 좋다고 해줬죠. 좋다고 했지. 실은 카페에서도 했지. 물론 그게 굉장히 좀 애매하게 하긴 했지만 했지. 나는 표현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옥수님처럼 모든 거에 호응해주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누군가를 좋아해보고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광수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영숙 씨는 우리가 이제 어떤 막 인솔자 이렇게만 봤는데 여기 와서 진짜 어떤 설렘이 뭘까를 계속 탐구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걸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상처라고 얘기하면서도 설레? 라고 물어보잖아.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봤더라 또? 영자한테 물어봤나? 그런 걸 몇 번 물어봤었거든. 그런 것들이 영숙 씨는 진짜로 어떤 그 설렘에 대한 탐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광수에게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본 거고. 그러면 영숙 씨는 아예 모르진 않지만 광수님의 마음을 확인한과 동시에 저희 마음도 다시 확인했다. 광수가 나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는 순간 나의 마음은 전혀 설레지 않아서 아 내가 광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젊은 나이에 이성에 대한 그런 호기심, 욕망은 많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여기서 더 조급했던 걸 수도 있고 빨리 결론 내리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모두의 선택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숙 씨를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사람의 선택이 끝이 나는 걸로 이번 기수는 끝이 났어요. 그래요. 네, 감사해요.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